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네. 다 해설해 볼게요. 1번은 일단 F 합성 G에다가 A 집어넣은 게 2란 얘기죠. 그럼 이제 G에 A를 집어넣어 봐. 그럼 G에 A 집어넣은 게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지. G에 A 집어넣은 게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를 이제 F에다 다시 집어넣는 거죠. 그지? F에다가 요거를 X 자리에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그 결과는 이렇게 되겠죠. 빼기 1. 그 결과가 2다. 요거 풀면 되는 거 이해되겠니? 괜찮지? 자, 첫 번째 이렇게 풀면 되고요. 요거 그냥 2차 방정식 풀면 양수 A 값이 나오겠죠. 두 번째는 애초에 먼저 함수 값을 찾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 F.GA라는 게 F에다 GA라는 놈을 넣어서 2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지? 넣어서 2 나오는 애를 먼저 찾는 거야. 얘가 넣어서 2 나오는 거 X 값이 얼마니? 1이죠, 1. 그지? 요 부분이 1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요 부분이. 요거. 그게 GA인 거죠. 그래서 GA 값이 1이 되는 A 값을 찾으면 된다. 이해되겠니? 그래서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 값이 1이 되는 A 값을 찾아도 된다. 괜찮겠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다. 자, 2번. 2번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루트 2를 먼저 집어넣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죠. 집어넣으면 2가 되겠네. 그 2를 F에다 한 번 더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이 위에다 집어넣는 거겠죠. 그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 정도면 괜찮죠? 자, 3번. 요거 좀 이제 어려워할 수 있는데 1번 풀었던 거랑 똑같이 한번 풀어볼 거야. 집어넣어서 일단 F에다가 집어넣어서 2가 되는 요 놈을 먼저 찾아볼게. 그럼 집어넣어서 2 되는 거는 얼마냐? 3이죠, 3. 그치? 3 집어넣었을 때 2가 되니까 이 부분이 3이 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3이 되게끔 하는 FA를 찾아주면 되죠. 그러면 fx가 3이 되게끔 하는 x값은 1이네. 요게 a 값이 되겠지. 괜찮니? 이해하셨죠? 깔끔하게 풀 수 있는 문제고. 4번 우리 이런 것도 저번 시간에 해봤지? 자, FGH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이게 결합법칙이 돼요. H.G.F랑 같은 거는 앞에 걸 먼저 합성을 해도 된다. 이렇게. 요거랑 같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F2를 구해보면 4네요, 4. 그래서 요거는 H.G라는 함수에 4를 집어넣은 거랑 똑같다. 요게 있기 때문에 내가 결합법칙으로 요걸 먼저 묶은 거야. 그래서 4를 집어넣으면 16이겠죠, 16. 자, 그 다음 5번. F 합성 G랑 G 합성 F랑 같대요. 요건 그냥 이제 있는 그대로 합성하면 돼. 좌변은 G를 F의 X자리에 집어넣은 거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그다음에 우변은 뭐야? F를 G에다 넣은 거죠. F를 G에다. 그래서 G의 X자리에 F를 대입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계수 비교해주면 되겠지. 좌변은 2ax 플러스 1이고 우변은 2ax 플러스 3a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두 개가 같으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3a 값이 2여서 3분의 2 될 거고. 자, 6번. 요런 문제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지. 요거 어떻게 푸는 거니? 기억이 나? 푸는 방법? 이렇게 합성이 돼 있을 때는 이게 공통수학 2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합성돼 있을 때는 t로 치환하는 거를 좀 많이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3분의 x 플러스 2를 t로 치환해 볼게. 그러면 x가 3t 빼기 2로 표현되는 것까지는 따라올 수 있게. 이제 x에 대해서 정리해 본 거야. 주어진 식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좌변은 ft가 될 거고 저 x 자리에 요 놈을 이제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3t 빼기 2에 2 더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표현되겠네. 따라서 이제 fx가 3x 마이너스 4라는 함수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지. f2는 2 대입하면 되겠네요. 답이 2죠, 2. 그렇게 푸는 방법이 첫 번째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거를 앞으로 이제 잘 할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 f 안에 이 박스
자체가 2가 되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죠? 요게 2가 되게끔 하는 x를 대입하면 돼. 그런 x가 얼마야? 3 곱하고 2 빼보면 4죠, 4. 그지? 그 양변의 x에다가 4 대입하면 결국엔 f2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4 빼기 2가 되는 거죠. x 자리에 4를 대입한 거야. 천천히 다시 해보면 여기다 이제 x 자리에 4를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된다. 괜찮죠? 그래서 똑같이 답이 나온다. 7번. G.H랑 F랑 주어져 있네. 두 개 같대요. 그때 H를 구해라. 이제 꼴을 보니까 G하고 F는 주어져 있어. 그럼 G.H를 처리를 해보면 우리 저번 시간에 이렇게 풀었죠. H를 통째로 해서 집어넣었지, 통째로. G.H는 이렇게 표현돼 있네. 그게 우변인 fx랑 같다.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그래서 h를 이제 구하는 거니까 다 이항을 해요. 3h는 6x제곱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따라서 3으로 나누면 2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8번. 2009번째 구해라. 이거 이제 사이클을 찾는 거겠지. 자, 하나씩 대입해 봅시다. 1을 집어넣는 거니까 일단 f의 1은 3이야. 그 다음에 f 두 번째 1은 이 3을 한 번 더 넣는 거니까 5겠네. 세 번째는 7이겠네. 네 번째는 9가 되겠죠. 뭐 3, 5, 7, 9, 11 이렇게 홀수가 되겠네. 홀수. 자, 요거를 이제 조금 처리하는 게 까다로울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방법으로 좀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위에가 1일 때 3이고 2일 때 5고 3일 때 7이고 이렇게 돼. 4일 때 9고. 이걸 내가 하나 더 만들어서 0일 때 1이라고 해볼게요. 0일 때 1, 1, 3, 5, 7, 9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요 0, 1, 2, 3, 4, 2 라인을 K번째라고 해보고 여기를 이제 K로 표현을 해볼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이걸 첨자놀이를 좀 잘해야 돼. 왜냐면 이런 게 이제 대수 과목에서도 또 쓰이기 때문에. 자, 그럼 1, 3, 5, 7, 9를 우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홀수 어떻게 표현하지? 홀수. 2K 플러스 1 또는 2K 마이너스 1 쓰지. 자, 생각을 해봐. 2K 플러스 1이 쉽단 말이야. 짝수에다 1 더한 게 당연히 홀수일 거니까. 근데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은 3부터 시작되죠. 3부터. 그치? 그래서 웬만하면 홀수 표현은 2K-1이 좋아요. 1 집어넣으면 1부터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제 2 집어넣으면 3이 있고. 물론 이 문제 한해서는 이제 2K 플러스 1이 괜찮겠죠. 1 집어넣었을 때 3이 되니까. 따라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지. F의 n의 1은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 되겠니? 딱 맞죠? 3 대입하면 7 맞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럼 2009는 이제 2009 대입하면 답이 되겠지. n에다가. 괜찮니? 자, 그다음에 9번. 자, 이거 F 합성 F의 그래프를 나타내라. 한번 해볼게요. 지금 F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잘 그리면 돼. 그냥 잘 표현하면 되고. F 합성 F의 1부터 구해. 그건 뭐야? F1이 지금 2니까 얘는 F2랑 같죠? 근데 F2는 지금 4지? 그래서 4로 얻을 수 있고 2를 집어넣으면 F2가 지금 4니까 F4랑 같던데. F4는 3이랑 같죠? 3 집어넣으면 F3이 1이니까 F1이랑 같을 거고, 이게 자 마지막 4죠. 4 집어넣으면 F3이랑 같겠지? 그래서 1이다. 그래서 1일 때 4, 2일 때 3, 3일 때 2, 4일 때 1 꽂히게끔 함수를 잘 그려주면 되겠지? 그래서 뭐니? 4, 3, 2, 1 순으로 찍혀야 되니까 5번이 되겠네. 5번. 그죠? 4, 3, 1로 찍혔죠. 4, 3, 1로. 자, 그 다음에 10번. 요거 하는 거 나랑 저번에 했었죠? y는 x를 이제 잘 써먹는 거야. 먼저 F2를 쏴요. F2를 쏴. 쏘면 여기 꽂히네, 여기.
요게 F2야, F2. 근데 걔를 이제 한 번 더 써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Y축에 있는 걸 X축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걸 도와주는 도구가 Y는 X다. 그래서 얘를 Y는 X로 쭉 쏴버리면 여기 꽂히죠. 요게 지금 F2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야. 이해되겠니? Y는 X라는 성질에 의해서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을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번 더 쏘는 거예요. 한 번 더 F에다 쏘면 요게 꽂히네. 요게 이제 F.F2죠. 이제 그걸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써야 되잖아.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X축에 옮기는 거야. 옮겨보면 요게 되겠네. 요게 F.F2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 한 번만 더 쏴버리면 여기 꽂히네, 여기. 여기가 정답이 되겠지. 어쨌든 얘도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Y는 X로 옮겨주면 정답이 B가 될까? 되겠죠? Y는 X로 잘 옮겨주시면 된다. 자, 일단 오늘 교재부터 할게요. 교재부터. 질문 있어요? 10-4? 10-4? 이거 해볼게. 일단 포인트는 F 합성 G랑 G 합성 F랑 같다는 거였지. 근데 G1 값을 줬어. G1 값. 그러면 나 당연히 1부터 대입을 해봐야죠. 좌변에다가 1부터 대입해봐. F 합성 G의 1 값을 먼저 구해보면 F의 2가 되겠네. G의 값이 2니까. F2가 지금 1이죠. 1. 자, 이게 좌변이야. 요거랑 이제 G 합성 F의 1이랑 같아야 되는 상황인 거지, 제가. 그죠? 근데 F1 값이 지금 3이죠, 3? 그 G3이 되겠네. 요거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같아야겠죠? G3을 1이라고 일단 구했네요. G3은 구했고. 지금 구하라는 게 G2잖아. 그죠? G2니까 2를 대입해 볼 수 있겠네. 2. 아니면 이럴 수 있어. 자, 나 학생 입장에서 한번 해볼게. 2를 구하라니까 당연히 2를 대입해 볼 것 같아. 그 대입을 해봤더니 일단은 G는 모르는 상황이야. 그 우변에 대입을 해보니까 G 합성 F의 2니까 요거는 좀 구해볼 수 있겠네. F2가 지금 1이죠? 1? 그럼 G1이랑 같네? G. 요게 2래. 그죠? G1이 2인 거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얻은 상황이 뭐야? F 합성 G2가 2라는 거 얻을 수 있죠. 그치? 근데 F에다 써서 2 되는 게 지금 누구야? 3이네, 3. 그러니까 뭐야? 요 놈이 3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구해볼 수 있지. 그지? 첫 번째 이렇게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G3은 1이라는 걸 얻었으니까 여기다 3을 대입해 보는 거야. 자, 3을 대입해 볼게. F 합성 G의 3이 좌변이 될 건데 얘가 F의 1이 되겠죠. G3이 1이니까. 네, F1이 지금 3이죠. 우변에다가도 3을 대입해 보면 F3이 2니까 G2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겠지. 네? 이러나 저러나 똑같이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381쪽. 질문. 괜찮아? 질문 없어? 응. 383쪽. 383쪽. 괜찮다는 거지? 자, 385쪽. 13-1부터 해볼게요. 네, 다 풀어주긴 했지. 자, 봅시다. 자, 일단 F.F의 B 구해볼게. 오늘 이제 복태에서도 해본 거지. B를 먼저 써요. 그럼 여기 꽂히네, 여기. 여기 FB. 그거를 한 번 더 써야 되니까 X축으로 옮겨야 된다. 그 도구가 Y는 X다라는 거죠. 이렇게 겸겨버리면 요게 FB 값이 되겠네. 그거 이제 한 번 더 쏘는 거지. 쏴버리면 얼마로 꽂히는 거야? C 쏘면 여기 꽂히네, 여기. 여기가 이제 정답인데 이걸 이제 답해줘야 되니까 Y는 X를 통해서 다시 찾아주는 거야, 이렇게. 정답이 D가 되겠죠. 1번의 답은. 되겠니? 자, 두 번째. F.Fx가 2가 되게끔 하는 X값 찾으래. 그럼 일단은
요거 이제 우리가 복태에서도 지금 방금 했잖아. 통째로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2가 되는 저 괄호 안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2가 되게끔 2가 어디 있는지 y는 x3으로 써버리면 2가 여기 있지. 그러면 f에다가 써서 2 나오게끔 하는 애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럼 써서 얘 나오게끔 하는 x값은 d겠네, d. 따라서 이 부분이 d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한 fx를 찾아주는 거죠, fx값. 그래서 d가 되는 거 또 찾아줘야지. d를 또 쏴. y는 x로. 이렇게 쏴버리면 여기가 d의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쏴서 d 되게끔 하는 x값을 찾으면 c가 되겠다. 이제 정답이 c인 거죠. 자, 13-2번 다시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y축에 숫자가 있는 거죠. 그 fd를 구하려면 여기 x축에 d가 있어야 돼. y는 x로 옮기는 거지. 자, y는 x가 여기 있으니까 d를 옮겨버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여기가 d죠. 그거를 이제 f에다 쏘는 거야. f에다 쏴버리면 이렇게 꽂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 fd 값이 c인 거죠. fd 값이. 그 다음에 c를 한 번 더 써야 되잖아. 그 c를 또 옮겨요. 이렇게 옮기면 여기가 이제 c가 되겠죠. 그걸 이제 또 써. 여기로 고쳐. 그 b가 되겠지. 따라오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쏘면 되죠? 그 b를 또 옮겼다가 쏘면 a가 정답이다. 수고한다. 자, 13-3번. 요거는 이제 어쨌든 4분의 3을 써야 되니까 각 구간별로 함수식을 이제 써주면 돼. fx를 한번 써볼게요. 이 저번 시간에도 내가 풀었죠. 0부터 1까지는 y는 2x네. 2x로 표현될 거고 1부터 2까지는 지금 이제 1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2x 플러스 4니? 뭐 이렇게 되는 두 점 2,0하고 1,2 지나는 직선 방향에서 세우면 돼. 괜찮죠? 그래서 f4분의 3을 먼저 써볼게. f4분의 3은 여기다 쓰는 거죠, 여기다. 그러면 f4분의 3은 자 써볼게요. 결국엔 얘는 f 덕트 f에 4분의 3 쏘면 2분의 3이니까 여기 될 거고 f2분의 3은 여기다 써야죠. 써버리면 1 되겠네. 그래서 정답이 f1은 여기다 써야 되니까 정답이 2가 된다. 괜찮죠? 혹시 이해 안 된 부분이니? 그렇죠? 자, 13-4번. 우리가 지금 계속 똑같은 거 푸는 거야. 복태에서도 방금 해봤듯이 f 덕트 fk가 2가 되는 거 찾으래. 그럼 나 이제 이걸 어떻게 풀 거냐? f에다가 쐈을 때 2가 되는 요 놈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럼 쏴서 2 되는 애가 누구니? 요 놈이랑 요 놈이네. 1하고 3 두 개라는 거야. 쐈을 때 2 되게끔 하는 x값이 1하고 3 두 개다. 그러니까 얘가 1이 되거나 3이 되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fk가 1인 k랑 3 되게끔 하는 k를 구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1 되게끔 하는 애를 먼저 찾아보면 2분의 3이네요. 2분의 3. 그 다음에 3 되게끔 하는 애를 찾아보면 4겠네. 이렇게 두 개 더하시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1번. 여기 좀 그려봤니? 좀 그려져? 잘 돼? 한번 그려볼게요. 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나오는 고등학교가 있고 안 나오는 고등학교 있어. 그러니까 이게 교과 외라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 내인데 나올 확률이 이제 반반이라는 얘기죠. 이게 좀 어려운 테마에 속해요. 이거 자체가. 자, 일단은 F에다 G를 쏘는 거잖아. 그럼 G를 이제 F에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F식을 먼저 쓰는 거야. F식을. 구간에 따라 지금 잘리는 거니까 잘라야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지금 잘리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마이너스 1 이상일 때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 1차 함수인데 지금 x절편이 마이너스 2,0 여기 마이너스 1,2 지나는 애니까 그 함수식을 써볼게요. 그러면 y는 기울기가 지금 2죠, 2. 기울기 2에다가 x절편 마이너스 2인 거니까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지. 마이너스 2,0 지나는 거. 그래서 2x 플러스 4로 쓸 수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 이상은 그냥 2죠, 2. 2라는 상수 함수. 그죠? 이제 여기다가 g를 집어넣으면 돼. 그러니까 f.g라는 거는 이 x 자리에 g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2gx 플러스 4. 여기는 집어넣을 게 없죠? 그냥 2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건 여기다도 대입해야 된다. x 자리에 통째로 대입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고 이제 요거 지금 gx식이 있죠. 요거를 요 자리에 x-2를 대입하면 돼. 그러니 그럼 2x-4랑 4 더하니까 2x가 되네. 이렇게. 그러고 여기도 gx로 바꿔주는 거야. x-2 이렇게. 여기도 x-2. 그렇게 하면 이제 새로운 정의역이 나오겠죠. 요 정의역은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야? x가 1 미만, 요거는 x가 1 이상 이렇게 돼. 괜찮니? 요거 그려주면 돼. 어떻게 그리? x축 y축 그리고 자, 1 기준으로 지금 잘리는 거니까 1보다 작을 때는 y는 2x. 그러니까 이런 거 그릴 때는 일단 y는 x를 연하게 그려요. 연하게 그리고 1 미만인 부분만 냅두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빵꾸. 여기가 2네요, 2. 1,2. 그 다음에 1 이상일 때는 y는 2로 그려지는 거니까 채워지면서 이렇게 그려지게 돼. 괜찮죠? 이게 f.g의 그래프고 그 다음에 4-2번. 자, 이것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 일단 f를 식을 써야죠. 이쪽 구간은 지금 기울기가 2짜리지? y는 2x네. 이렇게 쓰고 오른쪽 구간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겠죠.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x절편이 1이니까 이렇게 세울 수 있겠네. 0부터 2분의 1까지. 그때는 2분의 1 이상 1 미만. 괜찮죠? 그 상황에서 f.g네. 여기다 또 g를 집어넣어. 하면 g가 지금 얼마면 4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바로 대입해 볼게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로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x 되고 플러스 2분의 1에 2분의 5 되겠네. x자리 지금 대입한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도 대입해야죠. 여기다가. 그래서 0, 4분의 2x 마이너스 4분의 2분의 여기는 2분의 1, 4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4 곱한 다음에 이제 x만 남게끔 정리해서 그려주면 되겠지. 이게 되네. 이 정역을 이제 바꿔볼게요. 4 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 해서 양변에 1 더하면 되겠지? 그럼 1부터 3까지 되겠네. 이렇게. 이것도 4 곱하면 x-1에 2 되겠죠? 역시 1씩 더하면 어머? 2분의 1. 여기 1이죠, 1. 그래서 4 곱하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 1씩 더하면 3부터 5가 되겠지. 이렇게. 됐죠? 요 구간별로 그려주면 되겠죠? 좋아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내가 지금 원래 이게 정석적으로 그리는 방법이 있고 테크닉적으로 그리는 방법이 있거든. 스킬이 있어요. 합성함수 그리는 게. 지금은 정석적으로 연습하는 게 좋아. 왜 그러냐면 스킬을 먼저 배우면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서술형으로 내는 학교들이 가끔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스킬 연습만 하다 보면 이걸 못 하게 돼. 지금은 개념 배우는 단계니까 이걸 지금 연습하는 게 낫다. 그렇죠? 자, 3번 해볼게요. 3번. G.F 그려라. 자, G에다 쏘는 거기 때문에 G를 좀 먼저 파악을 해볼게. 물론 F도 쓰긴 해야죠.
gx를 써볼게요. 2에서 잘리네, 2에서. 2보다 작을 때는 이게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에 y절편이 지금 3짜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대.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죠. 하고 x절편 3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게. 여기까지 괜찮지? 자, 이제 정의역을 써줘야죠. 정의역은 뭐 그대로 쓰면 돼. 0부터 2까지. 여기는 2부터 3까지. 하고, 이제 어쨌든 f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나는 f도 표현을 해야 돼요. f 한번 표현해볼게. 0부터 1까지가 y는 2x. 1부터 3까지는 기울기가 2분의 1이죠, 지금. 2분의 1. 그 다음에 1,2 지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게. 그리고 정리를 하면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3 되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는 정의역이 0부터 1까지. 여기는 1부터 3까지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집어넣기만 해주면 되거든요. 집어넣기만. 지금 g.f죠? g.f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f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근데 봐봐. 여기서 이제 ex를 집어넣을 거냐 요거를 집어넣을 거냐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요 부분이 이제 어려운 거거든. 여기다 집어넣을 거면 0부터 2까지 해당되는 것만 집어넣어야 돼. 이 ex를. 이해가 되니? 자, 0부터 2까지 f를 지금 여기다 집어넣을 거잖아. 그럼 f가 일단 0부터 2 사이인 정의역을 구해줘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야. 봐봐. f의 함수값이 0과 2 사이인 거는 여기죠, 여기. 그러한 x값의 범위는 0부터 1까지지. 그치? 그래서 0부터 1까지에 해당되는 fx는 그냥 다 집어넣어도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요 EX 이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 되죠. 이렇게. 그러고 범위가 0부터 1까지 되겠지? 요거 혹시 이해되니? 여기까지가? 돼요? 정의역이 이렇게 된다는 거. 0부터 1까지가 F를 쏴버리면 0부터 2까지에 해당돼. 그래서 그 0부터 2에 해당되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죠.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F가 요 사이를 만족하는 X값을 찾는 게 먼저란 얘기야. 마찬가지로 F가 2와 3 사이인 X값을 찾는 게 먼저겠지? 그럼 F가 2와 3 사이인 X값은 1부터 3까지죠. 여기니까 1부터 3까지. 그래서 1부터 3까지 해당되는 요 놈을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 집어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에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3 되겠네요. 이렇게. 얘는 그냥 한도식이 똑같네요. 이게 1부터 3까지다. 얘는 쭉 이어지게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3. 괜찮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운 좋게 그냥 여기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문제. 자, 이제 14-4를 해볼게. f.f를 그려라. 자, f를 역시 써볼게요. 그러면 0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죠. 이렇게.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2x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이렇게. 지금 계속 똑같이 풀죠. 여기다가 이제 f를 집어넣어야 돼. 요 놈은 똑같이. 그럼 방금 푼 거랑 똑같이 해야 돼. 여기다 이제 f를 다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x 자리에 집어넣을 건데 이제 이렇게 집어넣겠죠. 이렇게. f 더하기 2f 빼기 2 할 건데 아까 뭐 먼저 하랬어요? f가 0과 1 사이를 만족하는 x값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그지? 자, f가 0과 1 사이인 걸 찾아볼게. 0과 1 사이. 여기죠, 여기. 여기. 그치? 여기에 해당되는 x값을 여기다 써야 되는 거야, 여기. 어딨니? 여기다. 여기다.
그러니까 요게 어려운 거죠. 자, 여기 얼마겠니? 물론 이제 직접 구하긴 해야 돼요. 여기 지금 1이 되는 x값이니까 이 식이 1이 되게끔 하는 x값을 찾으면 돼. 어디다 두면 되니? 요게 1이 되는 x값 찾으면 되죠. 좀 따라오겠니? 응. 그래서 이항하면 x가 2분의 1 나오지. 괜찮아? 그렇게 정석적으로 구하는 건데 누가 봐도 이거 절반 2분의 1이죠. 2분의 3이고. 그래서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2분의 1은 빵꾸 뚫려야지. 지금 1이 빵꾸 뚫렸으니까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이렇게. 그래서 요 구간에 해당되는 건 여기다 집어넣어라. 0부터 1까지 해당되니까. 조금 어렵죠? 자, 봅시다.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는 0과 1 사이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을 건데 이 구간의 식하고 이 구간의 식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도 집어넣고 여기도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뜯어야 돼. 이렇게 2분의 1부터 1까지는 요 식을 여기다 넣는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는 거야. 이렇게. 이해돼? 좀 많이 어렵죠? 그 다음 1부터 2분의 3까지는 이제 함수식이 바뀌잖아. 여전히 여기다, 여기 0부터 1 사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을 거긴 한데 여기다 집어넣을 그 f가 누구냐는 거야. 여기다 집어넣을 f는 이번엔 바뀌어서 얘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엔 이거를 x자리에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이번에 두 번째 구간을 구해야지. f가 1과 2 사이인 구간은 어떻게 돼? f가 1과 2 사이면 여기랑 여기 사이겠지? 여기랑 여기겠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0과 2분의 1이랑 2분의 1과 2 사이가 될 건데 0과 2분의 1 사이일 때는 함수식이 얘니까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2분의 3과 2 사이일 때는 함수식이 얘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몇 프로 됐어? 30%? 이해 잘 됐네? 잘 안 되지? 이거부터 다시 할까? 다시 해볼게. 참고로 이게 연락 어려운 게 맞아요. 많이 어려워. 다시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이제 3번까지 했던 방식대로 해보면 F식 써서 지금 F에다 F를 집어넣을 건데 그럼 여기다 이제 F를 집어넣을 거잖아? 근데 우리가 먼저 세팅해야 되는 게 뭐라고? F가 0과 1 사이에 해당되는 X값을 찾는 게 먼저란 말이야. 그치? 그럴 때만 여기다 넣는 거니까. 그럼 F가 0과 1 사이인 X값을 찾아보니 어떻게 되냐? 0과 1 사이에만 F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랑 여기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인데 그래서 그놈을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죠? 집어넣어야 되는데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가 하나의 함수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기서 함수식이 바뀌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부터 1까지는 이 식을 집어넣어야 되고 1부터 2분의 3까지는 얘 식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구간을 더 자른 거죠. 그래서 2분의 1부터 1까지랑 1부터 2분의 3까지로 자른 거예요. 그 잘랐더니 그럼 2분의 1부터 1까지는 요식 어딨어? 요 놈이죠, 요 놈. 0부터 1 사이에 1차 함수식이니까 얘를 요 자리에 집어넣는다. 요 자리에.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이거 이해되니? 그 1부터 2분의 3까지는 어떻게 해? 요 오른쪽 식이니까 요 식에 해당되겠죠. 얘를 이제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여전히 0과 1 사이니까 여기다 대입해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2배 이걸 대입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만 처리하면 돼요.
1부터 2까지 해당되는 x값은 요 기가 될 거니까 이제 0부터 2분의 1까지랑 2분의 3부터 2까지가 되는 거지, x값이. 그지? 그래서 0부터 2분의 1까지랑 2분의 3부터 2까지를 이제 채워볼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같이 생각해봐. 0부터 2분의 1까지에 해당되는 함수식은 요 놈이 요 놈. 요거를 이번에 어디에 대입해야 돼? 여기다 대입하죠, 여기다. 지금 여기에서 보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다 요거를 대입할 거야. 2배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빼기 2다. 이렇게. 2분의 3부터 2까지는 함수식이 얘죠? 요거를 여기다 대입한다. 여기다. 이렇게 되겠네. 그죠? 많이 어려운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걸 쭉, 지금 다 1차 함수지? 요거를 구간별로 다 그려주면 돼. 그 결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거 이제 스킬을 써볼게, 스킬을. 알겠죠? 잘 들어봐. 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뭐냐면, 이 함수가 잘라지는 점 있죠? 분할되는 점을 기준으로 내가 케이스를 좀 해볼 거야. 어쨌든 합성함수라는 건 이렇게 원 세 개를 그리면 돼요. 원 세 개. 이렇게. F에다 넣었다가 이제 F에다 한 번 더 넣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0과 1 사이하고 1과 2 사이로 잘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간을 나눠볼 거야. 이렇게. 괜찮니? 그래서 0부터 1까지 x값을 쏴버리면, 이거 잘 들어야 돼. 0부터 1까지 쏘잖아? 그럼 함수값이 2부터 0까지 꽂히는 거지. 2부터 0까지? 이거를 0부터 2라고 쓰면 안 돼. 순서대로 꽂히는 거니까 2부터 0까지로 써줘요. 0부터 1까지를 쏴버리면 2부터 0까지 꽂힌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 F의 마지막으로 쏠 때도 2부터 0까지 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쏘는 거죠, 이제 X축에다. 2부터 0까지 쏘잖아? 그럼 어떻게 꽂히는 거야? 이 방향으로 꽂히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얘를 먼저 그려볼게. 자, 조심해야 될 건 내가 지금 쓴 이 0, 1, 2는 여기에 정의역에 해당돼요. 여기서부터 쏴서 F.F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괜찮죠? 자, 0부터 2까지 쏘면 그래프가 어떻게 꽂힌다고?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이렇게. 2부터 0까지 쭈루룩 꽂힌다는 거죠. 걔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요. 이 그래프를 0, 1 안에 다 담아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렇게 약간 압축돼서 그려지겠지. 여기 2가 될 거고, 여기 2분의 1 되겠죠. 자, 그 다음 1부터 2까지를 써볼게요. 똑같이. 1부터 2까지를 쏘면 이렇게 쏘죠? 그럼 0부터 2까지 꽂히겠네? 얘는 0부터 2까지로 쓰면 돼. 그럼 이제 0부터 2까지를 F에서 한 번 더 쏘면 돼요. 이렇게 훑고 가는 거니까 이번엔 이렇게 훑고 가겠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그래프가 된다. 이해되겠? 괜찮죠? 자, 예습 잘 해오셨니? 해왔어요? 예습 못 해왔어? 예습 해왔어야지. 어. 자, 역함수 이제 수업을 해볼게요. 이제 이름 자체에 역이 들어있잖아, 역. 거꾸로란 얘기야. 우리가 이제 함수 단원에서 지금까지 해서 지금까지 배운 것 가지고만 다뤘을 때 가장 중요한 거를 얘기하라 하면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 그게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딱 하나만 내야 된다 하면 1대1 함수를 낸다라는 얘기야. 1대1 우리 복습 좀 해볼게요. 1대1. 1대1 함수가 있고 1대1 대응이 있죠. 1대1은 원투원이다. 그래서 가로자야, 세로자야?
가로자 되는 거죠. 가로자 돼서 단단단단 만난다. 단단단단. 단사다. 그래서 이걸 명제로 표기하면 x값이 같을 때 함수값도 같다. 이든가 요거의 대우 명제 있죠. 함수값이 다르면 x값도 다르다. 이게 1대1 함수였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다가 뭐가 추가돼야 돼? 조건이? 공치지 공치. 그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공역에 있는 애들이 다 맞아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걸 전사라고 했죠. 전사. 전부 다 맞는다. 그래서 단사랑 전사 합쳐서 전단사다. 그래서 이 한자 이름으로 기억하면 오히려 외우기 쉬울 수도 있다. 까지 설명을 했어요. 이제 역함수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이런 얘기야. 만약에 이 F라는 애가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 특히나 1대1 대응이야. 1, 2, 3 있고 좀 바꿔볼까? 뭐 3, 4, 5라고 해봐. 이렇게 매칭이 됐대요. 그러면은 이 거꾸로 가는 대응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대응의 정의가 뭐야? x값 하나에 y값이 이 짝지어지는 걸 대응이라고 하죠. 그치? 그럼 이 거꾸로 가는 것도 우리가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네? 3이랑 2랑 대응되고 4랑 1이랑 대응되고 5랑 3이랑 대응되고 그쵸? 이 거꾸로도 그러면 우리가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대응되니까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함수. 근데 거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름을 역함수라고 부른다는 거야. 역함수. 근데 이제 언제 역함수가 존재하느냐라는 조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단원에서는. 자, 생각을 해볼게. 만약에 매칭이 이런 식으로 됐어. 3, 4, 5인데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자, 일단 F는 함수 맞죠? 근데 역함수가 존재하느냐? 이 3을 써버리니까 어때? 쏴지는 맞는 X값이 Y값이 두 개죠. 이러면 함수가 안 되지. 그치? 그럼 이렇게 돼서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네. 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지금 F가 뭐가 아니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원 투 원이어야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그죠? 기본적으로 원 투 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또 이제 어떨 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냐? 매칭을 해보면 자, 이렇게 1대1은 잘 됐어요. 원 투 원은 잘 됐는데 3, 1로 쏘죠? 4, 2 쏘고 5, 3 쏴. 6은 어때? 쏠 애가 없지. 그럼 애초에 함수가 안 되죠. 함수 조건이 다 써야 되고 다 맞춰야 되고 하나씩 써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도 안 되겠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공역과 치역이 애초에 같지 않기 때문에. 원래 함수예요. 그죠?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F가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1대1 대응이죠. 1대1 대응. 그래서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괜찮니?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멘트랑 1대1 대응이다. 라는 멘트랑 일단 같고요. 1대1 대응이려면 그래프상으로 저번 시간에 어때야 된다라고 했냐면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왜? 가다가 꺾여버리면 가로자 됐을 때 두 개만 나잖아. 이제 그래서 꺾이더라도 증가하거나 감소하다 감소하게끔 꺾여야 된다는 얘기야. 괜찮죠?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같은 말이다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역함수의 기본적인 내용이고 당연히 이제 정역 x에서 공역 y로 가는 함수 f가 있다면 그 역함수는 정역이 뭘로 바뀌겠니? 원래의 공역이었던 y로 바뀌겠죠. y에서 x로 가는 함수기 때문에. 그죠? 정역 공역이 바뀐다는 얘기야. 정역이 y고 공역이 x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호로 여기 f의 지수처럼 표기해요. f의 마이너스 1이죠. 이럴 때는 인버스라고 읽어요. 인버스. 자, f 인버스다. f 인버스가 y에서 x로 간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y는 fx일 때 이게 뭔 얘기냐면 이렇게 x를 f에다 쐈더니 y로 꽂혀요. 그럼 그 거꾸로 가는 f 인버스의 함수값은 y를 쏘면 x로 꽂힌다 뭐 그런 얘기야. 괜찮죠? 이 정도는 여기 있는 걸 쭉 설명한 거고. 자, 이제 역함수 구하기 이렇게 돼 있죠. 역함수 구하기.
요거는 음, 여러분들이 약간 도구적으로 이해를 하면 좋아. 역함수 자체가 이제 x랑 y가 서로 이제 바뀌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죠? f1이 3이라면 f 인버스 3이 얼마란 얘기야? 얘를 써버리면 이제 1로 꽂히는 느낌인 거죠. 그치? 그래서 XY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XY 바뀌는 대칭을 무슨 대칭이라고 배웠지? X와 Y 바뀌는 대칭은? 우리가 대칭을 총 기본적인 건 네 가지를 배웠어요. X축 대칭. X축 대칭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 붙이는 거. Y축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하는 거고, 원점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이렇게 하는 거였고, 마지막 y는 x 대칭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배워요. 교과서에서. y는 x 대칭은 x와 y를 바꾸는 거다. 예를 들면 1,3, 3,1이라는 좌표가 있어요.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1,3으로 대칭이 돼야 된다는 게요. x, y 좌표가 바뀌어서. 괜찮죠? 그게 여기에 녹아 있어요. 역함수라는 것 자체가 x, y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y는 x 대칭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려면 x와 y를 바꾸시면 돼. 실제로 이제 뒤에서 또 하겠지만 역함수의 그래프는 그냥 y는 x 대칭을 해서 그리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간단 예시를 한번 볼게. 뭐 이런 1차 함수가 있다고 해봐. 그럼 얘의 역함수를 구하래. 가장 먼저 x랑 y를 이렇게 바꾸시면 돼. 그리고 어쨌든 함수로 표현을 하려면 y는 이꼴로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y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야. 3y로 하자. 3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니까,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얘가 실제로 요놈의 역함수라는 거야. 네? 자,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얘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1,2죠. 그럼 얘가 역함수라는 얘기는 무조건 뭐 지나야 돼? 2,1 지나야겠네? 그지? 2 집어넣어봐. 어머? 뭐야? 뭐 잘못했나? 3y 마이너스. 아, 여기 3분의 5 안 했죠? 이렇게. 2 집어넣으면 1 나오죠. 이렇게. 2,1 지나지. 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봐도 요거 두 개 그래프를 그리잖아. 대충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3x 플러스 5. 그래서 두 점은 찍어야겠죠? 1, 2, 3, 4, 5. 0,5 지나고 1,2. 자, 일단 이런 그래프가 F예요, F. 그럼 얘는 3분의 5 찍기 좀 어려운데 2,1 지나는 걸 찍자. 2,1 지나고, 그 다음에 또 정수점 9,2죠. 9,2 6으로 넣자. 6, 6,3. 1, 2, 3, 4, 5, 2, 6,3. 이렇게. 이렇게. 좀 이상한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잖아. 2,1 찍었고. 정수가 되려면 6. 이 정도가 괜찮네. 2,2를 썼고 5 집어넣어볼게요. 5,0 지나죠? 5,0. 5,0을 집어넣을게요. 1, 2, 3, 4, 5. 이렇게 시작한다. 이렇게 그리면 이게 약간 y는 x 대칭 느낌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죠? 요거를 y는 x 대칭 시키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게 그려진다. 요거는 이제 어쨌든 도구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야. x, y 바꾸고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된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역함수의 성질이 있는데 이것도 외우는 게 중요해요. 연산이 중요해요, 연산이. 이걸 이해한다기보다는 막 여기 있는 이런 표기들 있지. 이런 표기들은 지금은 당장은 너무 눈여겨보지 않아도 돼. 당연히 여러분들이 좀 탄탄하게 됐을 때 이런 것까지 좀 분석적으로 보시면 되고, 한번 볼게요. 1번은 그냥 이해를 하는 거야. F 인버스 인버스거든요. 역함수 역함수야. 그럼 뭔 얘기네? 이게 역함수인데 뭐 예를 들면 F를 1을 써서 3을 꽂혔다고 쳐봐요.
그럼 F 인버스는 3을 써서 1 꽂히는 거죠? 그걸 다시 역함수 써버리면 원래 함수가 되지. 갔다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인버스 취하면 F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당연한 거고. 얘는 이제 뭐냐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을 했대. 그게 항등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당연해요. 방금 본 대응으로 한번 봐보면 F는 1에서 3 쏘는 거야? 역함수는 뭐니? 3에서 1 쏘는 거죠. 그럼 요거 두 개를 합성을 하면 갔다 오는 거니까 그게 항등이지, 항등. 이해되지? 그죠? 그 얘랑 얘 합성하면 당연히 항등인 거야. 거꾸로 합성해도 당연히 함등인 거고. 요것만 좀 설명을 해주면 얘는 왜 정역이 x인 항등함수냐? 먼저 쏘는 게 정역이 x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들이 얘는 얘의 정역이 y로 바뀌죠. 그래서 먼저 쏘는 게 정역이 y이기 때문에 정역이 y인 항등함수다, 뭐 그런 얘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두 개를 합성했을 때 항등이란 얘기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3번은 약간 드물어 간 느낌이죠. G.F의 인버스 씌우면 F 인버스 더트 G 인버스랑 같다는 얘기인데, 자, 이거는 한번 봐볼게. 그러니까 이게 요 요거랑 요거랑 한번 합성을 해볼게요. 요거랑 이걸 왜 하는지도 한번 결과를 가볼게. 자, 요거는 일단 우리 함수 합성은 결합 법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이제 그러면 요 부분이 i가 되죠. i 항등함수가. 정의하고 그냥 빼고 쓸게요. 그럼 항등함수 합성시키면 그냥 자기 자신이잖아. 얘는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그냥 i겠죠. 자, 이렇게 한 부분 보였고요. 그 다음에는 요걸 바꿔볼 거야. 요거 두 개를 바꿀 거야. 이렇게 그걸 합성을 해봤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결합 법칙을 내 맘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 거를 먼저 합성을 할 거예요. 하면 마찬가지로 얘가 i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G 덕트 G 인버스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i다. 괜찮니? 이 결과가 뭘 의미하냐면 얘랑 요 놈이랑 합성을 앞뒤로 바꿔서 해봤더니 이러나 저러나 항등이 나오네. 그러니까 얘는 뭐란 얘기야? G.F의 역함수란 얘기죠. 역함수. 합성했더니 항등 나온 거니까. 이래. 요 놈이. 이해가 됐을까? 그죠? 그래서 증명이 끝난 거다. 아, G.F 인버스는 F 인버스 더트 G 인버스로 바꿔도 된다. 알겠죠? 요거는 연산으로서의 성질이 중요하다는 거야. 요거를 증명을 하는 것보단요. 아, 이 역함수의 그래프가 yx 대칭이다. 이것도 성질이 중요해요. 그냥 암기를 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게 좀 이제 중요하게 돼. 요건 이제 문제 풀면서 내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대표 예제 15를 볼게. 다양한 방면으로 역함수는 어쨌든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으로 좀 설명을 해볼 거야. 첫 번째, F 인버스 9가 1이라고 나왔어. 자, 첫 번째 풀이를 해볼게. 첫 번째 풀이. 좀 안 좋은 풀이야. 정석적이지만 안 좋은 풀이. 역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원래 함수가 ax 플러스 b잖아. 그럼 역함수를 구하려면 x랑 y를 일단 바꿔.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요. 그러면 ay가 x 마이너스 b가 될 거니까 y는 a분의 1x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근데 얘가 지금 역함수야, 역함수. f 인버스야. 근데 요게 9 넣었을 때 1이고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니까 9를 집어넣어. 요게 1. 그리고 1을 집어넣어요. 요게 3. 마3이죠, 마3. 요거 두 개를 연립해주면 돼. 자, 한번 a, b 값 구해보고 실제로 일치하는지 한번 봐볼게. 요거 양변에 a 곱하면 되죠. 9 빼기 b가 a야. 요것도 a 곱해보면 1 빼기 b가 마이너스 3이지. 자,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 빼자.
8은 4이네? 그 A 값이 2가 나왔어요. 그러면 B 값이 7이죠, 7. 여기까지 괜찮죠? 이게 그냥 순수하게 역함수를 구한 거야. 당연히 여러분들은 두 번째 풀이를 할 줄 알아야 돼.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역함수라는 게 x와 y를 바꾸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함수들을 다뤄볼 건데 내가 한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이렇게 3차야, 3차. 자, 이렇다고 해봐. 이런 3차 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볼게. 정석적인 방법으로. x는 y의 세제곱, y의 제곱 더하기 y가 돼. 나 뭐 해야 돼, 이 다음에? y는으로 정리를 해야 되죠. 그치? 이거 할 수 있니? 이거 뭐 여러분들이 지금 아는 도구가 없다고 생각해서 애매하게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y는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못해요. y는 우변에 x만 있게끔. 그쵸? 얘만 냅둔다고 해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 얘가 껴버리잖아요. 불순머리. 그치? 함수로 표현하려면 y는 x 관련된 식으로만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루는 거의 99% 이상의 함수들은 역함수를 직접적으로 못 구해. 이렇게 다항 1차식이라든가 맥시멈 2차식까지요. 2차식까지, 2차 함수까지. 이 말을 이제 왜 하냐면 정석적으로 내가 풀 수 있는 거는 몇 개 없다는 얘기야. 그럼 역함수를 왜 배우냐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겠죠. 도대체 우리 교과서에서는 역함수를 왜 다룰까? 이 수학의 역사에서 역함수가 왜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역함수를 직접 다루는 게 아니라 원함수 있죠. 원함수, 원래 함수 f. 원함수를 통해서 역함수를 해석하라고 역함수를 배우는 거야. 이해되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역함수는 내가 방금 단적인 예로 봤지만 직접적인 정보를 알기가 되게 힘들다는 얘기야. 그럼 이 역함수라는 거를 정보를 어떻게 얻어내는데? 원함수 가지고 얻어낸다. 원함수 가지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f 인발수가 9가 1이잖아. f1이 9다라는 걸 얻어내서 푸는 거예요. 되게, 되게 뭐 간단한 문제지만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문제죠. 그 대입을 해볼게요.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가 9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b가 1이죠. 위에서 아래 빼 4a 8 나오지. a 값 2죠. a 2 넣으면 b 7 똑같이 나오지. 되니? 요게 핵심이다. 자, 2번. 마찬가지지. F2가 오다가 바로 튀어나와야 돼. F2가 오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F 더트 F2니까 F5가 14다를 얻었겠네. 두 개 대입해서 연립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15-4번 볼게요. 요거 하고 조금 쉽게. 지금 59분 수업했네. 그럼 얘도 F 인버스 6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다. X, Y 바꿔서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거야? F 인버스 6을 내가 지금 모르죠? 는 K라고다. 그럼 내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냐? FK가 6이다라는 걸 얻을 수 있는 거야. FK가 6이다. 그걸 만족하는 K값을 찾으면 돼요. F에 대입했을 때 6 되게끔 하는 K값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이 뭐니? K를 일단 여기다가 분할함수에다 대입을 해야 되는데 1보다 작은지 이상인지를 모르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니? 둘 다 구해봐야죠. 케이스 분류해서. 자, 그래서 K가 1보다 작을 때라고 가정을 해보고 대입을 해봐. K 플러스 1이지, 함수값이. 그게 6이 돼야 돼. 그럼 K값이 5네요. 근데 얘는 이거를 만족하는 전제 하에 얘를 꺼내는 거잖아. 그 얘는 모순이죠, 모순. 1보다 작지 않죠. 그러니까 첫 번째 구간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답은 뭐겠니? 두 번째 구간이 있죠. K가 1 이상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대입을 해보면 함수값은 2K가 되겠죠, FK는. 그게 6인 거니까 K값이 3 나오게 돼. 얘는 1 이상인 걸 만족을 하겠지. 그래서 K값이 3이다를 얻어낸 거야. 그러니까
이 F 인버스 U 값이 3이다를 얻었네. 따라서 F 인버스의 A 값이 마이너스 3인 걸 또 얻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결론은 뭐니? 이 A를 구하려면 이 역함수에다 대입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F-3이 A가 되게끔 하는 A를 찾으면 된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3은 어디다 대입해요? 여기다 대입하죠. 답이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렇게 찾는 거다. 이해되셨니? 조금 쉬었다 할게요. 대표 이제 16번 봅시다. 16번.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키워드는 딱 하나죠. 딱 하나. 역함수가 존재할 때. 이제? 그러면 아까 이제 내가 설명을 했던 게 뭐냐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랑 똑같은 말. 1대1 대응이다 랑 똑같은 말. 그래프적으로는 항상 뭐 또는 뭐? 증가 또는 감소다. 네? 그죠? 근데 얘가 1차 함수야. 이 1차 함수가 역함수 존재하려면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건 당연한 거지. 1차 함수니까. 그지? 근데 이제 기울기가 중요하겠죠? 기울기가. 기울기가 양수냐 음수냐. 여기서는 이제 기울기를 양수라고 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일단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x값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가는데 치역은 0부터 12까지라는 얘기야. 이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일 때 0이고 2일 때 12다. 요거 이해되니? 이해돼? x값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변하면서 y값은 0부터 12까지 채워질 텐데 얘가 증가니까 x값 가장 작을 때 y값도 가장 작아야 되고 x값 가장 클 때 y값도 가장 커야 된다는 얘기야. 괜찮겠죠? 이제. 그래서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0, 2 집어넣었을 때 12다. 요거 연립해서 푸시면 AB 값이 구해지는 건데 당연히 여기서 이제 난이도를 조금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양수 AB가 아니라 그냥 AB라고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케이스가 두 가지겠지. 그러면 감소했을 때는 어떻게 되면 돼? 마이너스 2일 때 10이고 2일 때 0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두 가지 케이스로. 그치? 그래서 그 키워드를 잘 읽는 게 중요하다. 16-4를 보면 우리가 이런 거 이미 해놨거든요. 그죠? 내가 그때 이제 추가 프린트 줬을 때 요 기출로 쭉 풀어왔지. 역함수가 존재한다. 항상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된다. 꺾이는 점 기준으로 증가하다 증가, 감소하다 감소. 얘 증가죠. 그러니까 요 뒤에 것도 증가해야 된다는 거야, 얘가. 그치? 그래서 이제 푸는 방법은 얘가 이제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푸는 건데 내가 일반적인 풀이를 알려줬지. 여기가 미지수로 이렇게 빵꾸 뚫릴 수도 있다. 그죠? 그러면 어쨌든 증가, 감소이려면 기울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기울기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두 기울기의 곱이 양수다 이렇게 푼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 이제 일반적인 풀이를 해보면 기울기 5랑 기울기 A-1이랑 곱했을 때 항상 플러스가 되면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풀이가 되겠지. 알겠죠? 이 문제에서는 이제 뭐 기울기가 5니까 쉽게 풀 수 있지만 자, 요거 역함수 구하는 거 우리가 이미 해봤기 때문에 패스해볼게. XY 바꾼 다음에 해보시면 되겠죠? 그 당연한 건데 직선을 역함수는 YNX 대칭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직선을 역함수를 구하면 당연히 계속 직선이겠죠. 직선 그냥 대칭한 거기 때문에. 자, 대표 18. 기본적인 연산을 좀 한번 해볼게. 1번. 전체 지금 인버스 씌워져 있지? 그러니까 다 씌우면서 뒤집으면 돼.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에 인버스 씌운 거 맨 앞에. F 인버스의 인버스니까 F. 가운데 거에 인버스 씌운 거 가운데. 맨 왼쪽 거에 인버스 씌운 거 맨 오른쪽에.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제 4를 대입하는 건데 이게 지금 함등이죠, 함등. 그래서 그냥 F에 4 대입한 거랑 똑같다. 그죠? 이게 뒤집은 다음에 해도 되고 여기서 먼저 한 다음에 해도 되죠. 요게 I지, I. 그럼 요거 두 개 합성하면 그냥 F 인버스네. F 인버스의 인버스니까 F 되겠대. 그래서 F4 결과가 똑같은 거지. 괜찮죠? 두 번째, G 인버스 더트 F 인버스의 4다를 구하는 건데
이것도 F 인버스, G 인버스 구하고 있지 말고 어떻게 연습 좀 익숙해지면 금방금방 해요. F 인버스 4가 K라는 얘기는 FK가 4라는 얘기죠. 요걸 만족하는 K 값을 구해주면 되겠지. 그죠? K 대입해봐. 2K 플러스 4가 4야 되니까 요 K 값은 빵이 되겠네, 빵.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써보면 G 인버스에 F 인버스 4가 빵인 거니까 G 인버스 0을 구하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G 인버스 0도 또다시 뭐 L 정도로 나요. 그 다음에 GL이 0이 되는 L 값을 구하면 돼. 그럼 여기다 L 대입하면 3L 빼기 1이 0인 거죠. 그래서 L 값이 3분의 1이다. 정답이 3분의 1이겠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 일단 뒤집어야죠. F 더트 F 인버스 더트 G 인버스 요거 먼저 처리하면 이게 항등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G 인버스가 되겠네. 그거에 X겠네요. G 인버스 실제로 X, Y 바꾼 다음에 구해주면 되겠죠. 이제는 자, 18-4번 볼게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일단 1대1 대응일 거고 그러한 FG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G가 OX-1을 만족시킨대. 자, F 인버스가 4네? 그럼 나는 일단 요거 먼저 얻어내야죠. F4가 2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지? 자, 요 문제가 좀 중요한 문제가 되겠어요. 그럼 얘들아, 그러면 예, G 인버스 4를 구하래. G 인버스 4를. 그럼 나 여태까지 해오던 거 바탕으로 하면 는 K를 만족하는, 즉 GK가 4가 되는 K 값을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내가 아는 조건은 F4가 2다 라는 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 좌우변에 4를 좀 대입해 볼 수 있겠죠. 4를. 그치? 또 해봐.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지금 내가 현실적인 풀이를 해보는 거야? 이 상황에서 풀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 F.G4에 17이래. F4 써먹을 수 있어요? F4? 야, 지금 F4를 써먹어야 되잖아. 여기가 4가 돼야 되는데 F4를 지금 못 써먹죠. 그치?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라는 거야.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들어봐. 결국엔 내가 F4를 써먹으려면 여기가 통째로 4가 돼야 돼. 뭐가? GX가. 그러니? 맞죠? 그럼 이미 답이 나왔네. GX가 4가 되게끔 하는 X값이 얼마야? K죠, K. 그래서 양변에 X는 K를 대입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좌변은 F4가 될 거고 F.GK니까. 그죠? 천천히 한번 써볼게요. FG의 K 될 건데 요 놈은 F의 4가 된다는 거예요. GK가 4니까. 우변은 어때요? 우변. X 자리에 그냥 K 집어넣는 거죠. 5K-3이죠. 요거 두 개가 같으면 되겠지. F4가 2죠. 요게 2다 풀면 끝나는 거야. K 값이 1이지. 이해하셨니? 이게 첫 번째 풀이야. 자, 두 번째 풀이랑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당연히 내가 추천하는 건 첫 번째 풀이고요. 두 번째. 이게 딱 이제 꼴을 보니까 G 인버스랑 F 인버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G랑 F의 역함수와 관련된 식을 좀 얻어내면 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거야. 그래서 F.G가 지금 잘 예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 놈의 통째 역함수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요걸. 자, 그러면 y는 5x-3이라고 일단 통째로 한번 놔볼게. 요 y는 누구야 지금? F.G를 의미하는 거야. 이 대신에 그냥 F.G라는 걸 통째로 y라고 넣어보고 얘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x는 5y 빼기 3이니까 5y가 x 플러스 3이죠. 따라서 y는 5분의 1x 플러스 5분의 3이 된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죠? 이게 누구야? 이게 F.G의 통째 인버스. 괜찮지?
요걸 여기다 갖다 쓰는 거야. 근데 요 놈을 이제 우리가 배운 연산 법칙에 의해서 정리를 해 보니까 요렇게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F 인버스 2를 써먹기 위해서 양변에 x는 2를 대입해요. 하시면 G 인버스 F 인버스 2가 들어갈 건데 걔가 4죠. 그리고 여기다 2 집어넣겠지? 5분의 2 더하기 5분의 3이겠지? 1이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G 인버스 4를 이렇게 구한다. 괜찮죠? 그래서 이제 답이 똑같은 건데 첫 번째 풀이를 여러분들이 좀 잘할 줄 알면 좋아. 내가 복기를 좀 한번 해볼게. 요 이제 사고방식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F 인버스 2가 4에서 F4는 2를 내가 써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결국엔 요 안에가 통째로 4가 되는 K값을 구하는 게 포인트다. GK가 4가 되는 그 K를 구하고 싶은데 이미 거기서 이제 식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갖다 쓸 거지. 이해되시겠니?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역함수에서 중요하다는 얘기야. 자, 19번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새로운 개념이 들어와요. 내가 좀 설명을 해줄게요. 예습한 사람 손 들어봐. 예습한 사람. 응. 둘밖에 안 했어? 다른 친구 예습 안 했니? 사실 예습은 이제 대표 이제 19 때문에 시켰다고 해도 이제 좀 과언이 아닌데,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F 인버스는 무슨 대칭이라고 했니? 무슨 대칭? 자, 이거 구하는 걸 일단 옆에다 써놓고 해볼게. F 인버스 T. 그다음에 F 도트 F의 인버스의 역함수가 무슨 대칭이야? Y는 X 대칭이야, X. 그죠? 그래서 얘를 지금 F 인버스 D를 구하려면 F 인버스 그래프를 그려야 돼. F가 지금 그려야 됐잖아. Y는 X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려가지고 D를 써야 돼. D를. D가 어딨니? 여깄네? 여기 쏴서 B다. 괜찮니? 이거 눈대중이지. 그지? 이렇게 풀고 찝찝하잖아요. 정확히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 내가 이 역함수를 Y는 X 대칭을 해서 그린다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눈대중이야, 눈대중. 그리고 아까 내가 역함수를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잖아. 역함수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원함수 정보 가지고 역함수를 다룬다. 되겠죠? 자, 웃지 마. 잘 봐야 돼. 우, 잘 봐. Y는 X 대칭을 시키잖아. 대칭시킨 그래프를 잘 기억해봐. 이렇게 생겼지? 자, 걔가 이렇게 봐봐, 이렇게. F 그래프 있죠? 이렇게 봐. 그 뒤집어. 진짜 이렇게 해봐. 봐봐. 이렇게 했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겼지? 여기까지 공감되니? 그죠? 이렇게 보면 F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이렇게 보면 요 축, 그리고 이렇게 그린 거야, 이렇게. 이게 지금 Y축. 그지? 여기 일단 납득이 돼야 돼. 그래, 내가 다음 거 설명해. 다 되니? 그죠? 요거를 뒤집어, 이렇게. 그럼 얘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됐죠? 됐지? 자, 그래서 F 인버스 D를 어떻게 쏘냐? 요게 역함수 그래프니까 나 뒤집는 거 안 할 거거든? 그러니까 요 자체로 D 써버리면 돼, 이렇게. 요게 답이다. 이해했어? 재밌지? 아니, 재미는 없을 수 있는데 꿀팁이야, 꿀팁. 역함수를 이렇게 보는 거야. 지금 이해 못한 사람 좀 더 설명해 줄게. 요거 이렇게 보는 거 이해돼요? 끄떡끄떡 안 하면 내가 한 명씩 찝어서 물어볼 거야. 끄떡끄떡해. 된 사람. 됐어? 안 됐지? 다시.
y는 x 대칭을 시키면 일단 요 그래프인 건 이해되죠? 그지? y는 x 기준으로 얘를 대칭시킨 게 요 그래프잖아. 그거까지 되니? 그지? 근데 그렇게 그려서 하는 게 눈대중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길 거고, 근데 걔를 180도 뒤집으면 역함수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내가 일일이 그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보고 요걸 x축처럼 보고 d를 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꽂힌 게 f 인버스 d다. 이렇게. 이게 익숙해지면 그냥 보고 쏘는 거야. 그냥. 되겠죠? 일단 그런데 내가 뭐 이제 수학적으로도 증명을 해보면 여기 이제 k라고 나와봐. 그럼 fk가 d죠? fk가 d? 그럼 당연히 f 인버스 d가 k가 돼요. f 인버스 d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쏜 게 f 인버스 d 값이다. 이게 뭐 수학적으로도 볼 수 있고. 괜찮죠? 자, 어쨌든 이제 1번 답은 얼마니? 쌌죠? 여기가 정답이야. 근데 안 나와 있지. 어떻게 구해야 돼? y는 x 가지고 구해야 돼요. 여기 안 나와 있죠? y는 x에 쏴버려. 요게 정답. 답이 C다. 인? 두 번째, f 인버스 d에 f 인버스 더트 f 인버스의 d니까 얘는 이제 f 인버스의 C까지는 구해놨죠? 요걸 이제 한 번 더 쏘라는 거야. 역함수에. 어떻게? 이렇게 쏴, 이렇게. 이렇게 쏴. 여기. 여기가 정답. 되겠지? 근데 안 나와 있지? y는 x에 한 번 더 쏴요. 답이 B다. 두 번째 답이 B인 거예요. 괜찮겠죠?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 19-4번. 지금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자, 잘 써봤니? 해봅시다. 첫 번째 거는 일단 연산 법칙 먼저 써야 되고, G 인버스 B 먼저 써볼게. G가 빨간 거네, 빨간 거. 여기다 이렇게 쏘면 이게 붙이죠. 그거를 이제 F 인버스에 또 써야 되니까 얘를 찾아줘야지. 그래서 Y는 X를 이용해서 찾으면 일단 A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F 인버스 A다. F 인버스 A를 또 구해야 되니까, 자, A를 또 써. F에다가 쏘는 거니까 파란 거죠. 쏘면 여기가 일단 정답이겠지. 그지? 걔를 찾아야 되니까 Y는 X로 찾아주는 거야. 쏴버리면 정답이 일단 B가 되겠네요. B고. 두 번째 것도 연산 법칙을 먼저 써보면 F 더트 G의 인버스죠. 그게 D다. 자, G 인버스 D 쏴볼게. 빨간 거지? 이렇게 쏘면 이렇게 진행이. 걔를 찾아야 되니까 또 Y는 X에 쏴. 이렇게 쏘면 이렇게 꽂히네. 일단 C죠. 오. F의 C다. FC는 그냥 찾으면 되죠. C가 어딘지 찾아야 되니까 C를 Y는 X를 이용해서 여기 찾아. 여기 C니까 걔를 이제 F에 쏴버리면 되겠죠. F에 쏘면 답이 B겠지. B. 괜찮니? 첫 번째 답 B, 두 번째 답 B 이렇게 되겠네요. 좋아요. 자, 이제 대표 예제 20인데 요것도 이제 중요한 게 되겠어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y는 x 대칭인 관계야. 그럼 있잖아, 이 그래프가 원래 게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 fx가. 그럼 얘를 y는 x 대칭시키면 요점 이렇게 대칭돼서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요거까지 이해되겠니? y는 x 기준으로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거야. 요거까지는 일단 이해되죠.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원래 거 f가 y는 x랑 이미 이 점에서 만나죠. 근데 그 점은 y는 x 대칭을 시켜도 여전히 y는 x 위에 있잖아. 그치? 그 말인 즉슨 f랑 y는 fx랑 y는 x의 교점이 그냥 뭐랑 같다는 얘기야? 인버스랑 y는 x와의 교점이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죠? 그거를 이제 결론 내면 이런 얘기야. f와
F 인버스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 되겠니? 그죠? F랑 X랑 Y는 X랑 만나는 점은 어쨌든 F 인버스랑 X랑 만나는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F랑 F 인버스랑 만나는 점은 그냥 Y는 X 위에 있는 거죠. 이해되니? 요거? 됐어, 안 됐어? 됐죠? 무조건 이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원래 거가 Y는 X랑 만나면 걔는 어차피 대칭시켜도 자기 자신 그 자리이기 때문에 F 인버스를 지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괜찮지? 자, 여기 이제 조건이 달려요. 증가할 때만 그래요. 증가할 때만. 그러니까 원래 거 F 함수가 증가 함수일 때만 두 개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정확히 얘기하면 위에만 있는 거죠. 위에만. 위만. 자, 그러면 그러면 감소함수일 때는 Y는 X 위에만 있지는 않다는 얘기네. 요거는 상당히 심화가 되겠어요. 잘 안 나오는데 나온다면 굉장히 심해요. 자, 한번 그런 예시를 들어볼게요. F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봐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를 이제 Y는 X 대칭을 시키잖아? 요즘은 그냥 자기 자신일 거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얘를 Y는 X 기준으로 뒤집어 버리면 요 그래프가 되겠지? 그러니까 요 교점이 어떻게 여기도 생기는 거예요. 여기도 있지만 이런 점도 있는 거예요. 이런 점도. 그쵸? 여기를 1,3이라고 해봐. 예를 들면 3,1이라는 교점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요거는 좀 이제 많이 어려워요. 감소함수는 그래서 잘 안 내.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풀 때는 거의 다 이제 증가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풀면 돼. 내가 조금 더 길라잡이를 해줄게. 시험 문제가 22문제가 나와. 예를 들면 그러면 뭐 7번, 9번 요런 데서 감소함수의 역함수를 절대 물을 리가 없다는 얘기야. 킬러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낼 리가 없고 여기서 역함수 교점 나와? 무조건 그냥 YX하고 교점으로 따지면 돼요. 그럼 이런 거는 킬러 주제이기 때문에 어디 내겠어? 다 뒷부분에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평소에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내가 때가 되면 이런 것도 이제 설명을 해줄 거야. 자, 한번 해봅시다. 역함수를 gx라고 했어요. 그럼 f와 g의 교점을 구하는 거는 이 g를 직접 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하고 y는 x하고 같다고 놔서 방정식 풀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양변에 x 곱해볼게. 3 곱해볼게. 3.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럼 2x가 4니까 x 값이 2가 나와. 그럼 y 값은 얼마겠어? y 값, x 값을 여기다 대입하는 것도 괜찮지만 교점은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y 값이 자동으로 2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2,2가 교점이다. 되겠죠? 여기 20-2번을 볼게요. 자, 역함수를 gx라고 했어. f와 g의 교점을 P란다. 원점과 P 사이의 거리가 3루트 2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내가 결론을 먼저 얘기해 볼게. 나랑 같이 생각해 봐. 이거 봐봐. 원점과 P 사이의 거리야. P는 A, A인 거 되니? P는 F랑 역함수의 교점이기 때문에 무조건 Y는 X 위의 점이어서 A, A가 될 수밖에 없어. 되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지금 뭐 거리 공식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요 거리는 어떻게 구해? A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A 빼기 0의 제곱에 루트 취한 거죠.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얼마야? A 제곱 더하기 A 제곱 2A 제곱이지. 이렇게. A 루트 2죠. 그게 3 루트 2인 거니까 A 값 3을 구할 수 있어. 그런 상황이지. 근데 내가 센스 있게 이거 생각을 해보면 A, A라는 거 하고 요 거리가 3 루트 2라는 거잖아. Y는 X라는 건 특징이 뭐냐? 45도예요. 45도. 그럼 1대1 때 루트 2가 생각나겠지. 요 거리가 3 루트 2라는 얘기야. 3, 3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바로 3,3을 구할 수 있어. 그지? 교점이 3,3이다. 그래서 요게 3,3을 지나기 때문에 3은 6 더하기 K 해서
K값 마이너스 3을 구하면 돼. 선생님 방금 설명 이해했니? 다시 뭐 교점은 어쨌든 y는 x 위의 점이기 때문에 a, a라고 놨고 걔와 원점 사이의 거리 공식 써서 3루트 2 구하는 거 정석적인 방법. 근데 y는 x라는 게 45도라는 걸 써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20-4번 해볼게요. 역시 역함수 gx라는데 역함수 직접 구하는 게 아니다. 자, 봅시다.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얘 역함수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그치? 그러면 f와 f 인버스 사이에 둘러싸인 요 넓이 있죠, 요 넓이. 요거는 자동으로 뭐랑 같냐면 y는 x와 y는 fx 로 둘러싸인 넓이의 두 배랑 같다는 거야. 두 배랑. 요 이해돼? 대칭일 거니까. 그래서 역함수를 내가 써먹지 않는 게 포인트인 거야. 이 다음 계속. 그냥 원함수랑 y는 x 가지고만 논다. 역함수는 어렵기 때문에. 그게 역함수를 배우는 이유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파악 좀 해볼게요. 일단 뭐 내가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까 F를 그리긴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1보다 작을 때는 y는 2x네. y는 2x. 그럼 걔를 쭉 그리겠죠, 이렇게? 조금 가파르게. 이렇게. 음. 여기 1. 좀 여기를 1이라고 하자, 여기를. 여기 1. 보다 크거나 났을 때는 2분의 x 플러스 2분의 3인데 분할함수 볼 때는 항상 1에서 만나는지 봐야 돼. 위에 거는 1,2고 밑에 것도 1 집어넣으면 2네? 1,2에서 일단 만난다는 건 됐죠. 1,2에서 만나면서 기울기가 2분의 1로 좀 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게 F 그래프다라는 거야. 자, 근데 얘가 이제 y는 x하고 둘러싸인 넓이를 찾아야 되니까 여기다 이제 y는 x를 그려야겠죠. 그래서 절반 정도 한 1로 찍으면 요쯤 지나겠죠. 이렇게 지나면 돼. 너무 크게 그렸는데 이거 조금만 완만하게 그릴게요. 이런 느낌인 거지. 얘가 F고 얘가 y는 x다. 되겠죠? 이제 그럼 얘를 이제 대칭시키면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걔랑 둘러싸인 넓이 구해라. 결국엔 요거 구해서 2배 하면 된다는 얘기야. 2배. 괜찮죠? 그래서 여기 교점을 일단 구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요 놈 구해 봅시다. 요 놈은 위에 거 2x랑 x랑 교점인 거 이해되겠니? 여기는? y는 2x랑 y는 x. 0이네? 0,0이네. 0,0. 오케이. 여기 일단 됐고요. 자, 여기 교점 구해 볼게요. 여기는 이 두 번째 식이랑 교점이죠.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이랑 x랑 교점. 양변 2 곱하면 x 플러스 3이 2x네. 그래서 x값 3 나오지. 3,3이라는 얘기네. 그렇구만. 자, 이제 이 넓이를 구해야 돼. 그럼 일단 밑변은 당연히 얘로 잡겠죠, 우리가. 밑변 얘로 잡고 높이는 얘로 잡겠네. 자, 밑변 길이는 그냥 0,0하고 3,3 사이의 거리니까 얘는 3루트 2가 돼. 거리 공식 쓰면. 근데 이게 높이를 구해야 돼, 그러면 높이를 우리가 뭐로 이해를 할 수가 있냐? 이 점하고 요 직선 있죠? 요 직선. 즉, 점 1,2와 저 직선이 뭐야? y는 x지. 사이의 거리로 볼 수 있죠. 괜찮겠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는 거지. 따라서 1,2
그리고 우리 점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쓸 때는 일반형으로 다 이항을 한 다음에 푸는 거죠. 이렇게 x 빼기 y는요. 그래서 요 거리 d를 구해보면 거리 공식, 자 루트에 1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1, 2를 대입하는 거였어요. 절대값에 1, 2 대입한 거다. 기억이 나니? 여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었죠. 거리 d는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에 ax1, by1, c 이거였단 말이야. 그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그냥 1,2 대입한 거 절대값 1,2 대입한 거 절대값 이렇게 구한다. 해서 얼마니? 루트 2분의 1이네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정답은 이제 요 계산만 해주면 되죠. 2분의 1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루피 루트 2분의 1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 해주면 돼? 2배 해주면 답이다. 정답 나오겠죠. 자, 우리가 지금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자, 요 4번을 해볼 건데 이거 좀 필요한 것만 쭉쭉 하면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여기 참고로 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 그래프는 여기 지금 이제 뭐 약간 그냥 교과서에 있는 개념처럼 설명을 했는데 심화야, 심화. 이 유형 자체가. 알겠죠? 다. 이것도 할 건데 내가 먼저 설명을 하고 책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요 그래프를 이제 그려볼 거야. y는 절대값 f를. 예를 들어 볼게요. y는 x라는 게 있어. y는 x. 근데 나는 y는 절대값 x를 그리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정석적인 방법은 절대값을 다루는 방법은 항상 0을 만드는 x값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갈라지냐면 x가 0 이상일 때는 x로 튀어나오고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x로 튀어나와. 여기까지 괜찮지?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린다면 0 이상일 때는 그냥 y는 x 그리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x를 그려달라 이런 얘기야. 이렇게. 여기 이제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거든? 근데 매번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매번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기억을 할 거냐? y는 x를 그려요. 절대값 없다고 치고 y는 x를 그려. 그러고 f의 절대값 취한 거는 이 밑에 부분 있죠. x축 밑부분을 접어 올리면 돼. 알겠지? 이게 자연스러운 게 절대값 f라는 건 어쨌든 함수값 자체가 0 이상일 수밖에 없잖아. 그지? 절대값 쉬운 이상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밑에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밑에 부분을 접어 올리면 된다. 이렇게. 되겠니? 여러분들이 확 감이 오게 다른 그래프로 한번 예시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자, 이런 그래프가 있어. 이차 함수죠? 얘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얘는 그냥 냅두고요. 밑에 부분만 접어 올려라. 이렇게. 괜찮죠? 자, 두 번째. 이번엔 x에다 절대값을 부실 거야.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절대값 없다고 생각하고 y는 x 플러스 1을 그려. 되겠니? 그 다음에 이제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x가 양수인 부분을 뒤집으면 돼. 어떻게 그리냐? x가 양수인 부분만 뒤집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된다. 응? 그리는 방법을 암기하는 게 중요해. 여기는 세 번째,
이번엔 y에다 절대값을 줘. 자, 얘는 이런 거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y는 x-를 일단 그리는데 얘는 이 부분 있죠. y가 양수인 부분을 x축 대칭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세트로 외우면 좋아. x의 절대값 취해지면 x 양수인 부분 y축 대칭. 그러니? 그치? x 양수인 부분 y축 대칭 시킨다. 그 다음 3번은 y의 절대값 취해졌기 때문에 y 양수인 부분을 x축 대칭 시키면 된다. 약간 묶어가지고 서로 뒤바뀐 것처럼 배우시면 좀 편리하시겠죠. 그죠?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요번엔 둘 다 붙은 거. x, y에 둘 다 절대값 붙은 거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지? 근데 x, y에 이렇게 둘 다 절대값이 붙은 걸 의미를 해. 이거는 둘 다 붙었으니까 x 0 이상, y 0 이상인 부분, 즉 일사분면에 있는 부분을 전부 대칭을 하면 돼. 전부. 그래서 이 부분을 y축 대칭, x축 대칭, 원점 대칭해서 이런 사각형을 만들 수 있겠지. 이해되겠니? 그래서 요 대칭시켜서 그리는 방법을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 그래프를 좀 볼게요. 그러니까 yfx가 이렇게 생겼대. 그러면 절대값 f는 밑에 부분 접어 올리면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밑에 부분을 접어 올렸죠, 이렇게. 괜찮겠죠? 얘는 누구 그리는 거야? f 절대값 x네. f 절대값 x. 원래 게 이렇게 생겼대요. 근데 x에만 절대값이 붙으면 x 양수인 부분, 요 부분을 y축 대칭시키면 돼요.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책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지. 이렇게 나온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양수인 부분, x 양수인 부분만 y축 대칭시켜라.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 이해되겠니? 되죠? 다음 3번. y의 절대값 붙으면 y 양수인 부분을 x축 대칭시켜라. 이렇게 이해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4번. 그래봐 이렇게 나와 있죠. y에도 절대값 붙이고 x에도 절대값 붙이면 일사분면에 있는 걸 다 대칭시키라는 얘기야. 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지. 그치? y축 대칭, x축 대칭, 원점 대칭까지. 알겠죠? 음. 자, 대표 예제 21번 볼게요. 어쨌든 간에 정석적으로 그리는 방법은 뭐야? 얘는 지금 x 전체에 절대값이 붙어 있지가 않아. 그러니까 군데군데만 붙어 있죠. 얘는 안 붙고 얘는 붙어 있고 안 붙고 붙어 있고 안 붙고 붙어 있죠. 그래서 얘 이제 정석적으로 푼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LTI fx를 분할을 해서 그리는 거예요. x가 양수 0보다 작을 때 먼저 해보자. 양수일 때는 2x로 튀어나올 거니까 3x 되는 거 이해돼? 3x 양수로 튀어나올 거니까 그죠? 거꾸로 음수니까 마이너스로 튀어나오죠. 마이너스 x 되겠지. 마이너스 2x로 튀어나오니까 양수일 때는 2x 튀어나와서 3x 되겠죠. 이거 이제 구간별로 그려주면 돼. 이렇게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그려주고 이렇게 0 이상일 때는 마이너스 3x 이렇게 가파르게 그리면 되겠지. 그게 네. 자 2번 어떻게 이것도 fx를 써보면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로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0 이상일 때는 그냥 나오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걸 구간별로 이제 잘 그려주면 돼요. 자, 원래 그 원형을 다 그려놓고 자르는 거야. 0보다 작을 때는 얘를 그리래. 얘 어떻게 그리는데? 꼭지점을 파악을 해야죠. 이렇게 되네. 그 이제 마이너스 1,0이면서 이렇게 생긴 거를 0보다 작은 데만 그리는 거니까 여기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만. 이해되니? 네. 얘는 x-1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꼭지점이 1,0이면서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0 이상인 부분만 그려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색칠한 부분이 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 3번. 얘는 내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해줬었거든? 바로 해보면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로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돼. 그래서 마이너스 1이야. 양수일 때는 어때? 플러스로 튀어나오니까 x분의 x죠? 그래서 1이지. 1. 그지? 그래서 얘는 계단형 그래프가 돼요. 0보다 작을 때는 y는 마이너스 1로 그려지고 0 이상일 때는 y는 1로 그려진다.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정석적으로 케이스별로 해서 그리면 된다. 자, 이제 그리고 여기 파트는 실력 더하기 유형들 있지. 그건 안 풀어도 돼. 알겠니? 많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본 문제 1, 2, 3 다시 3 푸는 것도 좀 어려울 거거든. 음. 어쨌든 나중에 공수투 이제 시험 대비를 하게 될 때 지금 어차피 딱 까먹을 거야. 그때 이제 폭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21-4 4번 실력 더하기 같은 거는 빼고 숙제를 해오시라. 시간이 너무 많이 쓸 거예요. 자, 대표 이제 22 해볼게요. 요거 하나 복습하면 딱 느낌 잡겠죠. 자, 일단 원형을 먼저 그려야 돼. 꼭지점 파악해보면 이렇게 되고 4분의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9 되겠네. 자, 그려보자. 2분의 콤마 마이너스 4분의 9. 요쯤 0 콤마 마이너스 2제 나죠,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 1번은 어떻게 해? 절대값 F니까 밑에 부분 접어 올려라, 이렇게. 이해되죠?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 2번은 X에만 절대값 붙어 있지. 그럼 뭐야? X 양수인 부분을 Y축 대칭시켜라.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되게. 다음 3번. 3번은 Y의 절대값 붙어 있으니까 Y 양수인 부분이죠. Y 양수인 부분. 거기를 X축 대칭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죠? 자, 마지막 4번. 마지막 4번은 1사분면에 있는 부분이지. 1사분면에 있는 얘를 Y축 대칭도 시키고, 정확히 하면 여기가 Y축 대칭 아니죠? Y축 대칭 시키고, X축 대칭 시키고, 원점 대칭 시키고,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는 방법만 잘 암기를 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일단 숙제는 420까지 하는데 챌린지 빼고, 알겠죠? 챌린지 빼시고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우리 한번 풀어보고. 근데 주간지 풀이 그 수요일 날 주간지 4주차 거 들고 오세요. 오늘 나눠주는 5주차 거 들고 오고 4주차 거 다음 시간에 좀 해설 좀 할게요. 자, 요거 1번부터 보자. 요거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 까먹을 수 있으니까 요거 이따 나갈 때 5주차 거 들고 가고 오늘 테스트 본 거 내고 가시고요. 자, 1번. 1대1 대응이래.
그러면 그래프 상으로는 항상 증가 또는 감소다. 그죠? 아까 했던 거지? 그 정의역이 지금 마이너스 1부터 3, 0부터 2까지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어때? 증가인지 감소인지가 안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두 개를 나눠야 돼. 증가인 경우, 감소인 경우 이렇게 두 개. 근데 거기서 강력한 조건이 있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F2가 2분의 1이래. 그러니까 그걸로 하나가 걸러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되겠니? 자, 두 개 케이스를 다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1일 때 0이고 3일 때 2인 상황이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일 때 거꾸로 2고 3일 때 0인 상황이야. 그래서 첫 번째 경우를 y를 구해보면 1차 함수니까 기울기 구하면 되죠. 마이너스 1, 0, 3, 2니까 얼마니? 기울기가 2분의 1이네. 2분의 1. 2분의 1 x절편이 이렇게 될 거니까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했네. 괜찮죠? 자, 그랬더니 2를 집어넣으면 얘가 2분의 1이 나오냐? 안 되죠? 얘 이제 y에다가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2분의 3 나오지.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그치? 모순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가 정답이다. 그래서 두 번째 경우를 구해보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1,2랑 3,0 지나는 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그리고 x절편 3이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치? 했더니 얘는 2를 집어넣어 볼게요. 2를 집어넣었더니 나오니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3이네. 아, 2분의 1 딱 나오네. 이 경우가 정답이다. 되겠죠? 그래서 a 곱하기 b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이겠네요. 자, 2번. 2번 우리가 해봤던 거거든요. 2번 지금 한번 풀어볼래? 2번 풀어보세요. 생각 안 해봤죠? 풀었니? 해봅시다. 이 문제 이제 첫 스타트는 항등인 걸 이용해야지. G가 항등이니까 G2가 2인 거 얻을 수 있죠. G가 2인 거. 그래서 F4가 2고 H8도 2다 얻을 수 있을 거고 H가 상수함수라고 했으니까 모든 H는 다 2가 되겠네. 그런 상황이지. 근데 F가 지금 1대1 대응이잖아. 어쨌든 X에서 X로 가는 1대1이고 함수 세팅을 좀 해볼 수 있죠. 확실한 건 F4가 2예요. F4가. 자, 요거 하나 알고요. 여기다가 F4를 대입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F8의 2배 한 게 F2다가 되는 거야. 괜찮겠니? 그럼 F8의 2배에서 F2 되려면 F8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F8을. 얘가 남아있는 4, 8 중에 무조건 4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8이 되면 8이 16이 돼야 되는 거잖아, F2가. 16은 없잖아요. 얘가 4고 얘가 8로 확정이다. 이렇게 함수 세팅이 끝나는 거죠. 거꾸로. F8이 4, F2가 8 이렇게 돼. 그래서 답을 내면 얼마니? F8은 4고 H4는 상수 함수 그냥 2니까 더해서 6이다. 이게 답 낼 수 있겠죠. 나 이거 왜 지웠어? 자, 마지막 3번. fx가 지금 절대값이 껴있는데 어쨌든 정석적으로 다뤄야 되니까 요거 0으로 만족하는 x값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하는 거거든? x값이 얼마니? 0 만드는 거? 이 0 만드는 x값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할 거야. 첫 번째 fx라는 게 자, 이렇게 써놓으면 여태 풀었던 문제랑 똑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을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음수로 튀어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로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6 빼기 ax에 마이너스로 묶으면 뭐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1 이상일 때는 그냥 ax 플러스 a로 나올 거니까 a 더하기 6x에다가 a 빼기 5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지? 근데 f가 지금 뭐라고 돼 있니? 1대1 대응이래?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돼 있지? 교말이랑 1대1 대응이랑 항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다랑 전부 다 똑같은 말이다 를 얘기했죠. 그지? 그래서 요 그래프가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분할이 되는데 어쨌든 무조건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기울기의 곱이 플러스다란다. 두 기울기 부호가 똑같을 거니까. 괜찮죠? 자, 요거 부등식 어떻게 푸니? 웬만하면 여러분 2차 부등식 풀 때 부호를 그냥 전부 다 플러스로 바꿔놓고 푸는 게 편해.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얘 a 빼기 6으로 바꿔요 그냥. 그러고 부등호 방향 바꿔놔. 이게 편해. 실수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6부터 6까지 조여졌으니까 얘도 조여지겠지. 이렇게 답이 된다. 되겠죠? 그럼 몇 개야? 5개, 5개? 11개 되겠네, 11개. 자, 여기까지 하시고